존 F 케네디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학자금 지원 액수도 크게 증액시켰습니다. 미국 매장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베이커리 제품이 대부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쥐 문제 대처를 위해 여러 부서들이 합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쥐와의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재무부의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소셜연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수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 수혜를 받게 될 시니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카톨릭 대교구 선직자들이 80년간 6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존 F 케네디의 조카이자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선 두 번째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도전장을 내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선거 캠프의 재무 책임자는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로 알려진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접종에 반대하고 나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환경 관련 법무법인을 공동 설립하고 뉴욕 허드슨강 수질 개선 등에 앞장서는 등 기후 환경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 잘못된 정보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도록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그는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저격하는 책을 펴냈으며 미국 내 백신 의무화 정책을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가 설립한 백신 반대 페이스북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의학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출한다는 이유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출마한다면 최우선 순위는 경제를 망치고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우리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아이들에게 독을 주입하며 우리의 가치와 자유를 빼앗은 국가와 기업 권력의 부패한 결탁을 끝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그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순위권에 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024년 미 대선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총 8명이 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의사는 밝히면서도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미루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수혜 기준을 확대하는 등 2024 회계 연도 예산안에 대학 학자금 지원 액수를 크게 증액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은 여름 학기에도 학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지급되는 학비 보조금 지급이 올해부터 여름 학기에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학비 보조금은 그동안 봄학기와 가을학기 수강 대상자만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주지사의 서명으로 2023년 여름학기를 수강하는 약 9,500여 명의 뉴저지 대학생들이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학 학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1,500만 달러 증액한 4억 9,200만 달러가 되도록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약 2만 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에 증액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뉴저지주 대학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에 1억 3,400만 달러를 배정해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수혜 기준을 연소득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리고 기존 학비 보조금 지원 액수도 증액시킬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학비 보조금 TAG는 학생들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한데 러커스대와 로안대 재학생 기준 1년에 최대 1,344달러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뉴저지 칼리지 학생은 연 최대 8,96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대학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인 칼리지 프라미스는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주립대학의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연소득 6만 5천 1달러에서 8만 달러 이하의 가정일 경우 학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뉴저지 고등교육 학생지원위원회 대표 데이빗 소콜로우는 주지사의 예산안대로 칼리지 프라미스 수혜 자격의 연소득을 10만 달러로 높일 경우 연방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주정부로부터 등록금을 받게 돼 부채를 신경 쓰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약 5만 6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뉴저지 칼리지 프라미스의 첫 번째 혜택인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면제 혹은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한국 베이커리의 빵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미국 매장에서 판매되는 베이커리 제품 10개 가격을 한국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미주 지역에 진출한 대표적인 K-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트와 트레주르는 흑자를 경신하고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빵 가격도 크게 올렸습니다. 미주중앙일보가 파리바게트와 트레주르의 베이커리 제품 10개 가격을 한국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즐겨 찾는 단팥빵, 소보루 등 빵 가격은 2달러 75센트에서 3달러 25센트, 페이스트리 4달러에서 5달러, 식빵 6달러에서 7달러, 롤케이크 20달러에서 22달러, 케이크 소형 사이즈 35달러에서 40달러, 중형 사이즈는 40달러가 훌쩍 넘었습니다. 식빵의 경우 미주 지역에서 2배, 부담 없이 사 먹던 단팥빵은 3배가 비싼 실정입니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상품은 롤케이크와 케이크로 파리바게트 실키 롤케이크는 한국에서 13,000원이지만 미주 지역에서 20달러 39센트에 트레주르 롤케이크도 13,000원이지만 현재 20달러 95센트에 판매돼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었습니다. 케이크는 트레주르와 파리바게트 우유 생크림 케이크의 경우 33,000원 정도이지만 미주 지역 매장에서는 37달러 이상입니다.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트레주르는 오는 8일부터 빵, 케이크 등 자사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 대상은 50여 종으로 인상률은 평균 7.3%입니다. SPC그룹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트는 지난 2월 식빵, 케이크 등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을 이미 단행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프레시 식빵, 고구마 크림 케이크 등 95개 품목 판매가를 평균 6.6%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6개국에 진출한 CJ 푸드빌은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직접 운영 국가에서 모두 흑자를 달성했으며 특히 미국 법인은 2018년 해외 법인 중 처음으로 흑자를 낸 후 5년 연속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미국에 진출한 트레주르는 현재 9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포당 하루 매출이 약 20%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고객은 빵 한 개에 5달러에 육박하는 가격에 K-베이커리를 응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가격 인상 단행이 미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주의 문제 대처를 위해 여러 부서들이 합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강점희 기자입니다. 뉴욕시는 심각한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들이 합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2017년에 지정한 쥐 감축 지역 명단에 어퍼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 브루클린, 브롱스에 쥐 문제가 심각한 4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쥐 감축 지역은 차이나타운, 그리니치 빌리지, 브루클린 부시윅, 베드포드 스타이브슨트, 프로스펙트 하이츠, 브롱스 그랜드 콩커스 등을 포함해 10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뉴욕시가 쥐 문제 담당 부서인 보건정신건강국을 통해 쥐 감축 지역을 늘린 것은 최근 식당 등 사업체와 아파트 등 거주시설은 물론 도로와 공원 등에서도 쥐가 목격될 정도로 개체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청결 문제 등으로 인스펙션을 통과하지 못한 건물에 대한 집중 관리, 쥐 문제가 있는 건물, 주택, 아파트, 창고 등에 방제 전문가를 파견해 상담하도록 하고 쥐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욕시는 시정부 차원의 쥐 문제 담당 책임자 임명과 쥐가 접근하기 어려운 쓰레기통을 보급하고 쓰레기 수거 시간 조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시에 얼마나 많은 쥐가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201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약 200만 마리로 이전 60여 년과 비교해 800%가 증가했기에 현재는 약 240에서 250만 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 인구가 900만 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인구 3, 4명당 쥐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쥐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민원 전화에 걸려오는 주민들의 쥐 목격 신고가 1년 평균 3만 건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사회보장국의 재정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재무부의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소셜연금도 줄어들 전망으로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시니어들과 앞으로 대상이 될 시니어들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국적 금융위기를 불어일으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소셜연금을 지원할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회보장국에 대한 예산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소셜연금은 미국 내 퇴직 인구에게 매달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별다른 임금을 벌어들이지 않는 퇴직인들에게는 이 소셜연금만을 의지하면서 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무부의 지원 자금 부족으로 인해 줄어든다는 겁니다. 소셜연금의 대부분은 급여세에서 징수되는데 미 내 노동 인구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징수되는 급여세의 양 또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갑작스러운 인구수 증가가 노동력을 급증시켰는데 일명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동력 대비 은퇴자 수가 웃도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소셜연금을 위한 트러스트 펀드, 즉 모아놓은 돈 또한 존재하지만 올해 재무부는 이가 2034년까지 사용할 양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또한 2022년보다 1년 줄어든 것으로 작년 예측된 징수액보다 220억 달러가 덜 모인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러스트 펀드에서 이용할 돈이 떨어질 경우에는 소셜연금이 현재 80%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소셜연금은 매달 7천만 미국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어제 메릴랜드주 경찰이 볼티모어의 156명의 캐톨릭 대교구 신부들을 아동 성폭행한 혐의로 무더기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600명의 아이들을 성폭행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릴랜드주 법무부는 지난 5일 156명의 볼티모어 가톨릭교회의 대교구 신부들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단연간 약 600명의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주 법무부 장관은 80년간 교구의 신부들이 가한 만행을 기록한 463페이지의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More than 300 people contacted our office, and our investigators reached out and interviewed hundreds of survivors and witnesses. Uncovered by this investigation is one of pervasive and persistent abuse by priests and other archdiocese personnel. 기록에 의하면 교회는 계속된 피해자들의 항의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몇십 년간 부인해왔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혐의가 명백한 신부들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직접 처분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이들이 더 이상 아이들과 접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법무부는 교회가 아이들보다 자신들의 명성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탄압으로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I've been living and breathing this misery, and getting a voice now with the Attorney General in this report is soothing. Shame on them for putting their power and prestige and possessions over the lives of the children who were entrusted to their care. Shame on them. This is Holy Week. I would encourage the Catholic faithful to spend the next few days reading this report and using it as a Holy Week meditation. 메릴랜드 경찰에서 확인된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각 600명과 156명이지만 법무부는 혐의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is is the church leadership that's been redacted. Right here. This is it. All of it. Look at what's here on church leadership that was involved in this cover-up. We don't know anything. There's a lot of church leadership involved in this cover-up, and we still don't know. 메릴랜드 법무부는 대교구에서 겪은 학대를 밝히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볼티모어 경찰에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마이클 맥콜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국빈 박미시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가진 뒤 다음 날인 27일 연방의회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방의회 연설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방의회 연단에 서는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그레찬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낙태 금지 폐지법에 공식 서명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931년 9월 발효된 낙태금지법은 임신 중절 수술을 중범죄로 판단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시건주는 주민 발의를 통해 낙태권을 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때 이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57%의 찬성률로 통과시켰습니다. 낙태 옹호 시민단체는 소송을 통해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낙태금지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AP통신은 1931년 낙태금지법은 낙태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서명을 모아 헌법 개정에 성공하면 다시 집행될 수 있지만 위트머 주지사의 서명으로 그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시 정부 산하 모든 기관에 연 예산 4%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크 지하 뉴욕시 예산국장은 지난해 대거 유입된 망명 신청자 수용 비용으로 올해부터 내년 회계년도까지 약 43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시 공무원들과 새로운 계약 체결로 16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등 뉴욕시의 재정 상태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경비 절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일 마감 예정이었던 뉴욕주 새 회계년도 예산안은 보석법 개혁 수정과 뉴욕시 차터스쿨 상한 폐지 등 주요 쟁점에 합의를 이르지 못해 기한 내 처리되지 못했으며 협상 기한은 4월 1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한 데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외교부 등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의결사항에 따르면 기존 외교부 조직에서 재외동포 영사기획관이 담당하던 재외동포과와 영사서비스과는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됩니다. 기존 동포재단 업무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고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가 동포청 내에 새롭게 신설됩니다. 재외동포청 산하에는 기획조정관 외에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등이 마련됩니다. 또 재외동포정책국 내에는 미주 유럽동포와 아주 러시아동포과 등 지역별로 조직이 세분화됩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인력과 예산이 확충된 만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